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뭐 할 것도 없는데 오늘 기차 안에서 오다를 받았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챗GPT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제 그 조정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면 좋겠다. 하나만 일단 저기 구체적인 활동 방향 있는 것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포스터로 하나로 이제 만들어 봐라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 방향 저거를 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좀 채워주시면 잘 안 보이죠? 하나만 앞에 거만 한번. 안 되네. 두 개가 동시에 갔나? 앞에 것만 보여주시면 좀 보이는데. 구체적 활동 방향. 예, 저것만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한단에서의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 활동들을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 정리를 해서 세워 나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스터에는 이제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킹과 연합 이렇게 한 개씩 갔는데 한 개는 안 보입니까? 제가 그걸 보낼 때 하나만 보내면 어떻게 되나? 한 개씩 제가 따로따로 보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주시면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그 한단에서의 비전 그리고 이제 활동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좀 살펴보면 네트워킹과 연합인데 일단 정기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다듬어져 갑니다. 원래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뭐 다르게 할 필요 그 사역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한다넷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우리 한다넷이 해야 될 것까지 서로 이제 난상 토론을 하면서 우리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워가는 일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정기 모임을 이제 뭐 월별로 우리가 이제 모이는데 분기별로 모이든 월별로 모이든 모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교사들 또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다. 목사님들의 네트워킹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주제를 정해서 사례를 나눈다든지 또 기도회를 한다든지 그런 모임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좀 좋게 봤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 온라인 플랫폼. 이게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 학교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그분의 뭐 특강이나 강의만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좋은 그런 이제 것들을 이 우리의 인터넷 플랫폼에다가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개 모이면 그거를 이제 그 영역별로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수십 명의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깊이는 없어도 다양한 영역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 비전이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아니면은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유튜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넓고 얇지만 또 들어가면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 아이들이 네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비전을 말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세상은 넘고 할 일이 많다고. 여러분 미국의 직업이 12,000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자. 각자가 보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올려요. 그럼 그걸 관리를 하시는 분이 분류를 하든지,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빼든지 넣든지 그런 걸 결정해 가지고 그거를 인터넷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또 이제 아까 신바울 선교사님처럼 이제 그 AI를 써서 야 이거 20분짜리로 만들어줘, 아니면 10분짜리로 만들어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여러분 1년 내에 들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한 65일을 쉰다 치고 300개의 분야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년만 해도 3,000개의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들로부터 그들의 그 삶의 이야기라든지 전문 영역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아이들이 나 저거 좀 관심이 있다, 나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나 노하우나 공유를 해야 살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은 넓은데 다 각기 한 기퉁이만 이제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기퉁이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이걸 모으면 모을수록 영역이 넓어지고 시너지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감출수록 우모나 개구리가 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를 노하우를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또 빠릅니다. 쏜살같이 변화돼 갑니다. 혼자서 대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게 집단지성으로 일을 하잖아요. 최고의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집단지성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AI도 여러분 뭐 인문 분야에 굉장히 기초 학문 있잖아요. 뭐 수학, 또 인문, 이제 문학, 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쓰이거든요. 생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팀워크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럼 우리가 이게 한다니 저도 이제 고민합니다. 이게 오늘 같이 양산에서 오로라 이러면은 야 이거를 왜 하지?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평적 조직에, 수평적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회장을 뽑았지만 누가 저를 회장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냥 뭐 이제 그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거지, 아마도 수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회장이니까 내 맛대로 할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료나 노하우를 공유할수록 이게 이제 시너지가 더 생긴다. 그리고 자료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시너지가 생기죠. 요즘 제가 이제 그 성경 통독이랑 그다음에 하가다 뭐 이런 데 빠졌는데 그것도 엄청 많아요. 저는 뭐 희귀한 줄 알았어요. 희귀한 줄 알았는데 하가다 하나로요 성경을 이제 한 절을 일주일에 뭐 1,000번, 2,000번, 뭐 시간 있는 사람은 10,000번씩 읽는 거예요. 외워지는 건 당연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도들이 막 그거 하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개수기 있잖아요. 그거 누르는 거 있죠. 왜 사람 셀 때 그걸 다 들고 다녀 모든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12,000번씩 해오는 권사님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험을 하고 변화되는 체험을 했어. 그러고 저 부천의 신대호 목사님인가 그분은 자녀들이 학가다만 했는데 애들이 책을 사진 찍듯이 사진 찍혀가지고 책이 읽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뭐 특별한 공부를 안 시켰는데도 이제
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 잘하고 다 장학금 받고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내가 이걸 이제 봤지? 저 옛날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하고는 있었거든요. 하고는 있었는데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면요, 그 한 절의 말씀인데도요, 막 울컥울컥해요. 그걸 읽는데 해석 막 찔림도 있고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16장 14절. 그 지난 한 주간 이제 하루에 100번씩 이제 그걸 하는데 계속 찔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구나. 울컥울컥해요, 계속. 그 말씀을 읽는데 절대 외우지 않아요. 절대 외우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선포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자료나 또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들은 다 이제 개방이 돼 있어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좀 이제 그것도 하고, 내가 우리 신바울 선교사님 보고 인터넷을 가르쳐 달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런 이제 AI를 통해서 이런 영상들을 요약하고 이런 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배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회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여서 받은 은혜, 이런 것들 뭐 수백 개 있어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런 것도 수백 개 있고요. 그것도 온누리 교회 권사님 그 성경 암송반이 있는데, 그분들은 1000절씩 성경을 기본 1000절까지 외웠대요. 그런데 그냥 삶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데, 그죠? 교회죠, 우리가 목회를 사람이 너무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변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놀래고, 거기에 이제 그걸 지산도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성경 암송반이 막 엄청 있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목사 설교를 못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교육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성경 교육을 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성경 교육을 하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 교육을 하는데 사람이 변화 안 되는데 성경 교육하는 방법을 안 바꾼다고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모여가지고 이런 거를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뭐 성경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각자가 성경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 이제 그런 영상들을 미리 우리가 이제 보내가지고 다 이제 한 번씩 보고 거기에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성경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크게 보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대한 매뉴얼, 그리고 Q&A, 그것도 이제 플랫폼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면 좋겠다. 우리 교육을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만들어서 매뉴얼도 보고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멘토링 연결하는 거는 이제 뭐 말 안 해도 이제 아실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학생들과 이게 이제 그 뭡니까? 한동대학에서 처음에, 지금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들과 학생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멘토 멘티처럼. 교수님이 관리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대학교인데. 그래서 그게 뭐 신앙적인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학생들과 학생들의 그 멘토링을 연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교사들,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멘토링으로 묶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 애로사항도 좀 듣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애들을 다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서 점심 사 먹이고 또 맛있는 사 먹이고 데리고 와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같이 예배도 하고 하니까 원래도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식탁 예배라고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쭉 놓고 가정별로 앉고 그 가정별에 이제 학생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좀 이제 올해 조금 이제 다른 형식으로 그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좀 사주라.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멘토 멘티가 있으면 애들이 그 자기 담당 멘토리 선생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도 있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그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학생 멘토가 아니고 교사 멘티를 정해서 좀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뭐 이 부분에서 교사 아카데미 우리가 이제 뭐 누가 준비를 하든 준비해가지고 성경적 세계관 교육, 아버님 하브루타 교수법, 또 청소년 상담, 멘토링 이런 것들을 아카데미를 교사 아카데미로 만들어서 학생들만 가르칠 게 아니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영역을 정해가지고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학생들도 다 모아가 저거까지 알아 공부하라고 우리는 따로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뭐 청소년 리더십 스쿨, 뭐 학부모 세미나 이런 것들은 기존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필요한 줄 알고 있고 또 연합을 하고 모이려면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에 좋은 그런 영상들 자녀 교육 등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모들이 모일 때마다 아니면 부모들의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개인 카톡으로.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부모 교회를 우리가 지금은 무조건 불러가지고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영상이 있으면 짧게 이거를 5분이든 10분이든 이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AI가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놈 시켜가지고 그거를 학부모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긴 거는 보기 힘들지만 5분, 10분은 그래도 자녀 교육과 관련된 영역이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학부모 교육을 하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이제 한 줄 적어서 당신의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런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 우리가 왜 카톡만 계속해도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썼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올려주시면 그래서 학부모 세미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카톡으로 자꾸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학부모 교육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쓰면서 발굴해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계속 모으는 거죠.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고 이제 프로그램들인데 캠퍼는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아웃리치가 이제 하여튼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잘 성장했구나 이번에 가서 이제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그 동안에 이제 그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 윤서를 보면서도 이게 이제 그 동안에 저 아이가 우리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정신과 관련 약을 타온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그 아이에게 좀 관대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관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뭐 나이로는 뭐 초등 6에 가깝지만 초등 이제 검정고시도 통과했고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야, 시험 다 치고 자라. 시험 치다가도 잠오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부탁해서 하여튼 초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많이 있긴 하죠. 그래 뭐 아빠가 이제 그 금요일 날 데려갔다가 월요일 날 데려다 주세요. 저희한테. 월요일 날 아침에 헤어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얘가 아빠에게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빠 내 뭐 건드리지 마. 뭐 이번에 가면 뭐 해줘야 돼. 똑같은 말을. 근데 아버지도 끝까지 들어주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이제 금방 해야죠. 금방. 지금 요즘은 보면 굉장히 빨리 뭐 5분 안에 이렇게 딱 가라고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또 이번에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아이가 찬양 그래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막 박수 치면서 찬양 소리가 뒤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기도 소리도 우리 윤서 기도 소리가 제 뒤에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참 무시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 헛되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막 아이들이 어떤 때는 보면 참 이제 결정적일 때 배신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 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냥 해요. 근데 수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밖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학원을 가든지.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학교도 좋은 이런 이제 결과가 필요하고 그래서 개별 프로그램으로 집중해 줄 수 있다. 집중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참 회의가 될 때도 있어. 결정적일 때 내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제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씨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인생에 지금 저렇게 보여도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제 아웃리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좋기도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또 아이들도 기뻐하고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예쁘게 참 잘 키웠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 대할 때 보니까 정성스럽게 또 하고 얼굴에 뭐 팩 하나를 붙여도 정성스럽게 붙이고 말도 걸고 또 뭐 발에 한 명 붙어 있고 이쪽 손에 한 명, 저쪽 팔에 한 명, 세 명씩 붙어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은 팔주 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역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을 붙이고 또 할머니들이 말을 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또 이제 할머니들이 막 가라고 이래도 포기하지 않고 엄청 끈질겨요. 그래서 한 팀의 할머니들 태웠잖아요. 애들이 그 할머니 정자에 있으니까 안 가고 그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할머니를 다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계속 붙어가지고 뭐라고 팔도 주물리고 이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포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분 위기가 있었는데 잘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캠프 이것도 외연 학장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이제 깊이 또 알아가고 또 만나고 그리고 이제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여름 캠프랑 겨울 캠프를 통해서 이제 분명한 그런 이제 초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번에는 좀 기도를 깊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또 깊이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가기도 하고 이제 횟수가 더해가면서 조금은 이제 또 정교하고 예리하게 아이들을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정교하고 예리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각성이 일어나고 또 기도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캠프에 참여하는 것보다 또 이제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좀 시너지도 있는 것 같고 함께 만들어 가는 시너지도 있고 또 나름은 좀 이제 특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다양성도 좀 있고 다른 캠프에 비해서 다양성 아주 다양한 제목으로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발굴해서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 캠프만이 가진 특징이 있다. 또 예배 중심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뭐 기도 깊은 기도 이제 중심 또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 자극들을 이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 공동 캠프 사역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는 시너지가 있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이제 다듬어야 될 영역들이 조금 있지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단과 교파가 다르고 또 목사님들마다 또 조금씩 이제 성경적 이해가 다르고 또 이제 은사나 이런 영역에서의 그게 다르니까 좀 앞으로는 이제 약간 노멀하게 절제할 부분들은 절제하고 또 이렇게 해가면서 캠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 여럿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각자의 취향대로 하다 보면 또 서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조율. 걔 교회 가서 얼마나 하면 되니까 캠프 때 안 한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그죠? 뭐 하나님이 말로 하는 기도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만 들어주는 건 아니니까. 한국말도 알아듣고 미국말도 알아듣고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으시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으면 뭐 그렇게 될라나. 하여튼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캠프 사역도 조금씩 너무 이제 다양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골격을 이제 여름, 봄 이렇게 이제 하고 조금 우리가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연구개발 영역 이런 것들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커리큘럼을 이제 개발한다든지, 그러니까 행정팀 이거는 전 이제 뭐 꼭 필요하지만 약간 소모적이다, 소모적. 그냥 표준 캠프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대로 한다. 근데 딱 그 실무자만 딱딱딱 배치하면 캠프가 될 수 있는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번에 이제 우리 완도 갔을 때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다 맡겨도 그냥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능해질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팀이 커리를 개발하는 팀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정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에도 여러 이제 뭐 유튜브에도 있고 이런 그 많이 있거든요.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우리 교육에서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이랑 학가다를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은 큰애들은 하루에 40장 이제 뭐 그 MP3를 통해서 그냥 입으로 읽으라면 그만큼 못 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절약해야 되니까 일단 좀 그 본질을 좀 밀어넣어보자. 본질을.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편협하게 알고 있어.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한쪽 기둥에만 알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읽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또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최소 뭐 한 5번, 6번, 10번은 넘어가야 좀 이렇게 내용들에 대한 인지가 좀 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실험. 성경 통독이랑 성경 하루에 40장, 좀 저학년들 한 20장. 그 뭐 또 20장이 부족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면 40장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하루에 이제 100장 이상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제가 또 해야 되니까 안 하고는 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르친 후에 일주일이면 퍼펙트하게 잊어먹습니다. 퍼펙트하게.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마다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걸 일주일마다 세뇌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도 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성경 자체를 읽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하브르타식 토론 뭐 교재 뭐 이런 거 이제 하브르타식 이게 이제 한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합니다. 뭐 사람들은 이제 뭐 제가 전문가인 걸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전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하브르타는 실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하브르타는 답이 있는 하브르타입니다. 논술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브르타라기보다는 논술에 가까워요. 그는 실제로 하브르타는 유대인에게 한 가지를 물으면 100명에게 물으면 뭐 120가지의 답이 나온다. 우리는 100명에게 물으면 이제 쫙 가다가 답이 하나로 모이겠죠. 그런 이제 그게 몸에 아예 쭉 배어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그게 안 됩니다. 벽돌 한 개를 놓고 벽돌의 용도를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뭐 100가지, 200가지 이제 써봐라. 그러면 애들이 미치려고 하죠. 이제 이 벽돌의 용도를 100가지 한번 써봐. 그럼 처음에 한 10가지는 뭐 어떻게 쓰겠죠? 20가지도 어떻게 쓸 거예요? 50개를 넘어가면 머리를 뜯겠죠, 막. 70개, 80개 넘어가면 거의 뭐 혼수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쨌거나 이제 하브르타는 제가 해보면 아주 그 내면화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유건이라고 우리 학생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초등 1대 제가 부산까지 출장 갔습니다. 하브르타를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유건이가 초등 1대인가 뭐 그랬는데 갔는데 할머니 그 미용실에 있더라고 얘가 그날은 나한테 다 집에서 만났는데 TV를 보고 과자를 먹으면서 제 질문 던졌죠. 유건아 과자를 이거 맛있다 맛있지요 맛있다. 과자를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몸이 안 건강해질 것 같다. 왜 몸이 안 건강해질 것 같니? 근데 묻는 거죠. 그거 좀 설명해 줬어요. 이 안에는 아주 미량의 화학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어. 근데 이 과자를 많이 먹으면 그게 몸에서 배출이 안 되고 쌓여. 그러니까 요즘은 원인 불명의 질병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TV 이야기했죠. TV 재밌지? 재밌다. TV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 또 물었죠.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될까? 아니라고. 안 그럴 것 같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TV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좀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럼 뭐 한 달이 지났나 2달이 지났나 이제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건이가 과자를 안 먹는다. 과자를 끊는 거예요. 애가 초등 1학년짜리가 과자를 끊었어. 그리고 TV도 끊었어. 토요일 날 보는 시간 딱 1시간인데 그 정해진 시간만 딱 본대.
그래서 하브르타가 이렇게 아이들을 어릴수록 이렇게 해보면 내면화가 빠릅니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면 지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생각을 한 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가르친 거는 이제 자기 생각은 장기 기억이거든요. 내가 생각한 거니까. 가르친 거는 이게 단기 기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지나면 한 70몇 프로 없어지고 또 3일 지나면 얼마 없어지고 일주일 지나면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반복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루 뒤에 해라, 3일 뒤에 해라, 일주일 뒤에 해라, 한 달 뒤에 한번 봐라. 그렇게 이제 메타인지식 공부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하브르타는 해보시면 어릴수록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 기억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한 번도 TV를 보는 것이 좋냐 안 좋냐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좋냐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하게 된 거죠. 생각이 생긴 거예요. 생각이 TV를 많이 보는 거는 좋지 않은 거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생긴 거죠. 과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자를 대할 때 이 아이가 몸에 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에서 아이들이 순진하니까 이제 안 먹게 된 거고, 그건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한동안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고 우리 사모님이랑 어린이날 선물로 과자를 한 5씩 사가지고 이제 종류별로 넣어가지고 선물로 줬거든요. 그 아이가 그걸 받고 하는 말, 나 이거 안 먹는데. 이제 선물이 자기한테 안 맞다는 거죠. 입이 때빨 나왔어요. 그 이제 한 해인가 2해인가 지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영역도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그 팀들을 우리가 그걸 개발할 만한 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필요잖아요. 필요가 여러분 그 창조를 낳는 거거든요. 모든 그 창조 이런 개발이 사실 필요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빨래 넣는데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빨래 집게를 만든다든지 또 빨래 집게도 이런데 이게 좀 잘 하더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낸다든지 집에서 쓰이는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물건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소기도 우리 로봇 청소기 유행이잖아요. 로봇 청소기 달랬다 어제 저녁에 혼났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집에 보니까 못 보던 로봇 청소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사무실에 가져가려고 말했다가 혼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좀 편하게 해볼 수 없을까? 그래 해가지고 생겨난 게 로봇 청소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실 절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브르타를 이 수업의 방식으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지속해서 한다면 굉장히 아이들의 그 창의력이라든지 또 이제 학습을 생각하는 힘이 생기니까 생각을 하는 힘이 생기니까 우리 아이들 좀 잘 안 하니까 옛날에는 질문 만들기 엄청 했거든요. 질문 만들기 엄청 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잘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간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보러 오셔가지고 견학 오셔가지고 하브르타에 알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초등 지금 4학년 된 아이들 3학년 때인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하브르타 하는 거 보여줬어요. 이야기 하나를 이제 나눠주고 하브르타 하는 걸 직접 보시라고 보여줬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거든. 그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예사롭지 않다. 아이들의 질문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한다넷에서 이 부분을 참 도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디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사실 저보다 잘할지 몰라요.
함께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뭐 영성훈련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우리 이 부분에 좀 그걸 하고 케이스 스터디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이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또 생긴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아까 이제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의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양한 정보들을 나눌 수도 있고 입시 정보들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조사, 여기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 및 학장, 청소년 단기 선교 파송, 뭐 국내외 미자립 교회, 농어촌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저희가 올해 저희 교회가 카자흐스탄 해외 선교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이 일주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내 선교로 이제 거제도에 있는 양정영광교회 주일학교 하브르타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 달의 캠프 마치고 바로 거금도에 가가지고 거금도 이제 어르신들 발 마사지 하고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좋아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이 국내 선교의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접목을 하면 좋겠다. 이번에 완도에서도 우리 아이들 제가 발 마사지 가르친 게 잘 쓰였죠. 그래서 또 아이들이 하니까 더 좋아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이제 2주에 한 번씩 우리 동네 마을 회관에 발 마사지 하러 가거든요. 그 어른들을 보낼 때랑 애들을 보낼 때랑 반응이 달라요. 애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그 동네 할머니들 오라고 막 전화도 해가지고 사람 많이 와요. 어른들이 가면 어제 갔는데 5명 있었어요. 5명.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는 어쨌거나 이제 교회의 존재 사명에 있어서 첫 번은 선교다.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많이 좀 경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연결을 해서 이번 이제 뭐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는 발 마사지 그림을 좀 작은 통에 나눠 가지고 애들을 집에 들고 가서 부모님들 발 마사지 한 번씩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이렇게 이제 그 전에도 다 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완도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완도 가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한테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해드릴 걸 뭐 이런 거 못 해드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델링,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신바울 선교사님 세미나 가 보면 우리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거든요. 몇 명 할게요? 저 빼고 또 뭐 하여튼 일이 있어서 오신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 온 거예요. 한 명. 제가 이제 그 아는 목사님하고 그때 이제 그 인계점 기도하는 목사님 오시고 이제 신바울 선교사님 두 분이 한다고 이제 그 기독교 그 국민일보 요망 하나 내 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신바울 선교 뭐를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무조건 그냥 청소년 사역에 관련된 세미나를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계속 해라 이거야.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계속 하면 사역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분도 지금 계속 다니시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협력을 해서 혼자 안 되니까 막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또 우리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이 정기적인 심포지엄 모임을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의 사역에 대한
이제 그 세미나 혹은 컨퍼런스로 계속해서 이 모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주변의 목사님들도 초청할 수 좀 해보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우리도 뭐 필요하면 국민일보 요만하게 광고도 한번 내보고 지속해서 하면 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는 이제 뭐 난징도 있고 또 이집트도 있고 이제 그런 해외 선교도 또 함께 하면 조금 이제 시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은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시너지도 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런 영역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한 번씩만 다 해보면 해답이 나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살려서 또 우리가 전국 단위로 또 인원을 한정해서 모집해서 가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네. 그만해야 돼. 두 번째 장은 보지 말죠. 한번 읽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알고. 저는 여러 개를 시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일을 열심히 시켜요. 자, 계속 물으면 계속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해내거든요. 자, 이제 올라가서 한번 위로 좀 올려주세요. 미래지향적인 학습 활동. 위로 좀 올려주시면 위로. 하나씩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학습활동, AR나 IT, 융합교육, 코딩, 미디어 제작, 디지털 리터러시. 자, 이런 영역이 우리가 필요한 줄은 알잖아요. 전문가를 길러라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된다. 활용할 수 있는 실력. 그래서 그 관심이 생겨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영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배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을 해가면 좋겠다. 그래야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브르타식 토론학습 또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또 뭐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영역. 그다음에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뭐 연결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WCS랑도 우리가 뭐 해외 봉사활동 할 수 있죠. 이 박준호 이사님 그렇게 잘하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 이제 미국에 연결하고 있는 목사님 그 교회와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 학생들과 뭐 캠프를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차 타고 미국 투어를 한번 하고 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서 효과적인 신앙교육,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 하브르타 성경공부, 멘토링 시스템, 자, 목회자, 교사, 청년, 소그룹, 신앙체험 프로그램, 기도학교, 말씀암송, 영성수련회, 가정과 연계한 신앙교육, 가정예배, 말씀업거부, 연합캠프, 이거는 우리가 뭐 잘 하고 있는 영역이고 앞으로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사, 목회자 워크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교사들은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한단에서 모이면서 일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사들의 워크숍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어떨까. 또 혹은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모임이 한국 교회에 이제 기여를 하려면 교회 주일학교의 활성화의 방안,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제 컨텐츠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주일학교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우리가 이 다음 세대 학교를 하면서 생긴 노하우들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재를 개방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훈련 지금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죠? 많이 하는데 창의적인 예배 모델을 만들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지역 연합 축제, 뭐 성경 퀴즈나 찬양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그래서 이제 슬로건도 이거 챗GPT가 만든 겁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연합으로 키우고 세상으로 파송한다. 안 보이죠? 예. 챗GPT가 만든 겁니다. 약간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한단에서의 그 방향성을 딱 이렇게 틀에 박힌 채로 이제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기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 환경의 변화 또 세상의 변화에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여야 되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교육의 개발 팀도 만들어서 한번 주제를 정해서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이 자료를 여기저기 모아보고 또 각자 실험도 해보고 저처럼 뭐 성경 통독과 하가다를 실험해보고 한 1년 실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읽어요. 그러면 애들이 한 1년 하면 이제 12번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이제 애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하가다도 하루에 100번 또 일주일에 700번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1년인데 그래서 학교들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김한성 목사님은 뭐 찬양과 뭐 기도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영적이고 그런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의 시대고 아이들이 찬양이나 뭐 이런 게 반응하거든요. 그냥 설교 듣는 것보다는 그게 홀라 애들이 보면 그냥 재미로 뛰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찬양 중에 성령의 임재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좀 아니면 좀 이제 좋은 찬양 찬양곡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1년 내에 우리가 부르고 캠프 때 모이면 훨씬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김한성표 찬양 목록 이렇게 한번 쫙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악보가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좀 뭐 아니면 뭐 이달의 찬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배부를 해주시면 학교들 같이 부르고 또 모여서 찬양을 하면 훨씬 시너지가 있겠죠. 그냥 모르는 찬양을 이렇게 새로 시작해서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적용하시고 사례를 발표를 하시고 또 그걸 우리가 나눔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뭐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끼리만 아는 단체지만 그 눈사람 만들 때처럼 처음에는 진짜 조그맣게 잘 불어나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쏙쏙 불어나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식의 어떤 그런 단체는 잘 없을 거예요.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계속 그 발전 아직은 서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면서 함께 이제 하면서 신뢰도도 생기고 또 서로 다듬어져 가기도 하고 우리가 뭐 서로를 보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죠. 우리 김한성 목사 찬양이나 예배하는 거 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좀 열심히 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열정이 있으면 찬양을 부르다가 쓰러질지라도 할 텐데 내가 실제로 찬양을 큰 소리로 못하는 건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받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분명히 서로 지속적으로 이거를 계속 모임을 하고 다듬어 갈 때 언젠가는 굉장한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기에는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열심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일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학습을 이제 학문을 가르치는 일과 그죠? 그 다음에 뭐 생활훈련이라든지 이런 영역들도 있지만 그런 영역들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또 아이들과 더 이제 친밀한 교제와 또 제가 볼 때는 뭐 비결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면 애가 좀 잘 다듬어지고 많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한동안 관심을 안 두면 애가 뭐 삐뚤빼뚤하는 거예요. 그게 또 뭐 데리고 나가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주고 이렇게 격려를 하면 또 이제 동글동글하게 돼요 애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에게 훨씬 사랑을 덜 많이 받는데 애들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주는 그 치킨 닭다리 하나에도 사랑을 느낀단 말이죠. 부모들이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면 다듬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저도 자주 이제 종목 업종을 바꾸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면 쉽게 쓰러지겠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모이면 또 이제 간증거리가 있고 또 서로 위로가 되고 뭐 아무것도 별거 주고받지 않아도 위로가 되고 그런 모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